공교육은 안 바뀌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안 바뀝니다. 네, 공무원은 정말 학원처럼 집체로 하지 않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양쪽을 다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보죠, 인스타 계정 지금 나와요? 안녕하세요. 우리 밖에 나왔어요. 네, 안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참 오랜만에 찍어보는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해갖고 밖에서도 좀 이렇게 찍는데 잡음이 좀 많습니다. 잡음 많은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를, 그죠? 왜 이렇게 뜸했죠? 너무 바빴어요. 아, 이게 바쁜 것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이것저것 외주 업무 좀 하느라고 좀 늦게 찾아왔어요. 남의 일 하다 보니까 우리 일을 못했어요. 그렇죠. 남의 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외주 업체들은 왜 그럴까요? 그냥 화나요. 화나죠. 외주 업체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디자인 업무 외주를 주고 싶으면은 본인 눈이 후졌으니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술가가 되지 마세요. 외주 주는 사장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네? 그죠? 네. 지 일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일이 어려운 만큼 그 또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그만큼 단계를 밟아 올라왔다는 거,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하면 안 되죠. 어차피 그렇게 늙었는데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너무 짜증납니다. 그죠? 아니, 의견을 내면은 자기 맘대로 할 거면서 왜 자꾸 의견을 내라는지도 모르겠고. 지 눈이 똥눈이면은 자기가 똥눈인 걸 인정 좀 하세요 좀. 진짜. 어쨌든 잘 끝났죠. 네, 다 잘 끝나서 다시 이제 우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서 우리만의 또 자유로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외주 작업하다가 맨날 안에 있다가 또 찍을 때 안에 있으려니까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예, 잡음이 좀 많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테라스 있는 또 이런 축복도 있고, 옥상이 있어요, 저희가. 예, 옥상이 있어서, 옥상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좀 나름 잘 꾸며놓은 홈 가드닝. 예, 그래서 뭐 얘네들도 좀 있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즘 이제 세태를 돌아보면은 저는 이거를 옛날부터 이제 느껴왔던 건데, 외국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일하다 보면은 15년에서 한 20년 전, 그때 이미 외주, 발주 또는 프리랜서 자유계약직들이 이미 많이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항상 후발주자, 나중에 이제 되거나 좀 우리가 늦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전의 어떤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때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질 것 같죠.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어디서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냐면은, 90년대 말이나 이때는 모든 국가나 모든 것들이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규제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서로 왕래가 많아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호주에서 나 일어났더니 쌍둥이 빌딩이 폭파하고 있었어요. 네, 그 뉴스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모든 장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걸 봤죠. 어떤 세계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은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많이 변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항 자체가 되게 자유롭고 좀 낭만이었다면은, 그날 이후로 공항은 살벌해졌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현상 이후에는 어떤 왕래나 그런 것들이 마냥 행복하거나 공항에서 행복하게 줄 서 있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다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걸 많이 겪어봤네요. 지금 이제 앞으로 겪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쵸. 여행을
가봤던 사람들은 그냥 추억 속에서 인스타만 보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 사건들. 예를 들어서 IMF 전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노년층이 없었어요. 다 20대 초반, 10대 후반 애들만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IMF 사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는 그냥 금융위기, 그게 터지면서 세대층이 바뀌었어요.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 세대층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용돈벌이였다면은 생계가 돼버렸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연령층이 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를 보면은 어떤 사건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를 간단한 예로 들 수 있고, 또 다른 예는 IMF 이전에는 회사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챙겨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날 이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 아니면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챙겨주고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학벌도 다 무너졌다 그러고, 근데 학벌 무너진 거는 체감할 수가 없었어요. 체감할 수가 없어. 두섭이? 네. 자네는 학벌 그런 걸로 체계가 무너지고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나? 네. 아, 꽃 보고 있나? 그 왜 우리나라 그 학벌 문화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없잖아. 네. 아니, 학벌을 가져봤어야 무너지는 걸 느끼지. 애초에 무너져 있었는데 뭘 느껴? 그지? 네. 두섭이도 우리랑 한 몸? 아니요, 저 교회 사는데. 아, 그래. 거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 나가면 너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지? 네. 자, 여러분, 학벌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산업 자체가 이제 새로 이제 디자인 쪽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유계약직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명목상은. 네, 이거는 명목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절대로 자유계약직이 많아진다 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자유계약직을 우리나라에서도 해봤고 외국에서도 해봤거든요.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 사대주의 같아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인 걸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나라를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장님들의 문제는 네, 그 노년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겼어요. 맡기면은 거기는 적어도 한 75%는 맡겨주는 것 같았어요. 맡겼으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이 사람이 원래는 뭐 투시도를 만드는데 건축 투시도를 만들어요. 건축 투시도면은 우리가 배경 CG라고 보면 돼요. 건축이라고 보지 말고 배경 CG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원했던 거는 밤이에요. 근데 나는 밤이 연출된 밤을 하면은 밤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 밤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대체적으로 나는 이게 밤이 이런 줄 알았어라든지 안목이 어차피 있으니까 맡기겠다라든지, 심지어 동양인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서 맡겨주는 경우를 전 많이 겪었었죠. 근데 과연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던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전혀 안 그렇던데. 전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꼰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에도 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디자인 쪽이 아무리 이런 어떤 전염병 사태 이후에 자유계약직이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젊은 꼰대도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젊은 꼰대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어린데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 의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어느 날 자기가 힘을 갖게 되면은 자기는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난 이렇게 해도 돼라는 생각을 하는 층을 얘기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고생했는데 남이 고생한 거는 생각 안 해. 예. 왜 남이 고생한 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고생을 안 했다는 걸 의미해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고생한 사람들이 열정을 잃었거나 초심을 잃어서 결국엔 더 타락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 사람은 꼰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초반에 자유계약직이 많아지더라도 그렇게 자유가 아닐 거라는 거. 근데 만들어 나갔을 때 바뀌는 거니까. 또 이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태가 생겼는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니까 또 우리가 그래도 충격을 좀 덜 받는다든지. 사태가 안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충분히 돼요. 특히 디자인 쪽은 더 할 거라는 거. 왜냐하면 디자인 쪽은 그래도 재택으로 돌리기에 제일 무리가 없는 업종 아닐까요? 그렇죠. 예. 회사 쪽에서 좋은 게 자유계약직으로 놓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안 들어갑니다. 회사 쪽에서도 아마 득보는 게 꽤 많고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예.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디자이너 직업이 또 특히 이제 컴퓨터 그래픽 쪽이 많이 비전문화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유계약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나요? 자꾸 그 정도 퀄리티 아니라면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많은 걸 요구하는 그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싫어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오늘 내용이랑은 좀 약간 그러니까 엇나가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일 맡길 때 우리 일 간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하면은 내가 널 간단하게 너한테 얘기해야 네가 나한테서 싸게 일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까다로울 때가 어떤 거냐면은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간혹 가다 보면은 되게 금방 끝나요. 근데 너무 의견도 없고 예. 해서 보여줘야 예. 그때 가서 의견 내요. 그때부터 의견을 내서 네. 나를 더 힘들게 해. 그쵸. 그 다음 바꿔주면 거봐 봤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의견이냐. 예, 그냥 한 번만 어떻게 잘못 일했다 그럼 한 번 잘못 밟았다 생각하고 한 번 한 다음에 안 하다가 일이 궁할 때 일이 들어오면 그냥 한 번 해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막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인간관계는 서로 연연해야 연연하는 거죠. 예, 연인관계도 그렇잖아요. 한쪽만 너무 매달리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데가 어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찾다 보면 그런 데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몸을 움직여서 해봐야 나오는 거지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 맞죠? 또 한 부분이 이제 교육산업죠. 교육산업도 있지만 공교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공교육은 안 바뀌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안 바뀝니다. 공무원은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교육은 뭘 가르쳐야 돼요? 기본적인 그쵸. 상식인데 그게 뭐냐면 사회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회를 가장 못 배우는 데가 공교육이죠.
저는 그나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글도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공교육 그 사회성 부분은 그걸로 봤을 때는 사회성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바보 같을 때. 그렇죠. 다시 네. 방금 거 접근. 요거 다 넣어요 그냥. 요거 바보 같은 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교육이라는 게 원래는 사회성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사회성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회성이 어떤 사회성 배우냐면 눈치 보기, 남들 앞에서 얘기 먼저 하면 안 되기, 그리고 뭐 학교 갈 때 꾸미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기, 그리고 무슨 말을 물어볼 때 퉁명스럽게 단어 한마디 내뱉는 거 배우잖아요. 그 뭐하러 다녀 그런 학교를.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죠? 예.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시사에 다 밟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요. 문장 만들 때 웬만한 40대보다 잘 만들어요. 그런 애들만 있다면 굳이 학교를 다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공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최근에 한번 들은 적이 있냐면은 그냥 단과처럼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교는 뭐 타임은 있어야죠, 담당자는. 근데 이제 뭐 수업을 뭐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저는 의심해봐요. 저 수용소잖아요, 사실은. 그 수용소의 개념 말고 공교육이 완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르치는 사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회성을 얘기했을 때 학교는 조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성을 가르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에 나왔을 때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어느 단체에 가도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안녕하세요가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만 넘겨요. 면접 와가지고. 뭐 그러면 사실은 그 사회성 제대로 배운 게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은 얘기하기 좀 뭐한데, 진지하면은 욕 먹는 데잖아요. 진지충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진지하면 욕 먹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고3이 되면요, 그 다음에 바로 먹고 살 게 걱정이기 때문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진지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지한 사람 한 명이 이상해져야 자기네들이 안 진지한 게 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 진지하면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되게 안 특이한데 특이한 척. 네, 특이한 척하고 눈 깜빡하면 지가 무슨 캐릭터입니까? 무슨 얘기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태가 이제 나타나면은 거리두기 같은 게 되게 민감해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임 자체가 한 10명 이상의 모임 자체가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알아요? 그 공용사무실? 예. 많아져. 예.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교 자체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서로 건들지 않는 선에서. 물론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격분할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이렇게 수용소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떨까요? 그런 거는. 그건 좋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죠. 왜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는 애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란 말 하에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한 경우에는 애한테 너무 압력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부모님을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역으로 유추했어요. 부모님 공부를 못했을 것이다. 왜? 닮았기 때문에. 잘하시잖아. 아니, 공부 못했어요. 저는 되게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파랗고. 파락군은 그 당시에는요, 저기 전입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파락군이었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락군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해도 되질 않아. 티가 안 나요. 집에서 그냥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그걸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못 따라잡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설 학원?
사설 학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좀 더딘 이유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요즘에 그 디자인 교육 같은 거 다 어디서 하죠? 국비 국비가 하죠. 누구 소관이죠? 나 나라 공무원 역시 더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교육 영상, 뭐 실시간 온라인 뭐 영상 하면은 형식상 만들 확률이 거의 한 80%가 넘어요. 그게 또 안착되려면은 또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어떤 국비가요? 저는 국비가 생기면은 지금 한 반에만 20명 들어가잖아요. 5명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더 벌어져야 되고 네. 2m 거리. 예. 아니면 다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고. 근데 온라인은 단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되게 편한 것 같지만 온라인만 듣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동기가 부여가 돼야 돼요. 자기 친구들이 또 옆에 있어야 되고 같이 배우는 사람이 와 해야지만 이렇게 나가지 혼자 앉아서 하면은. 근데 저 좋은 건 있어요. 저는 그게 왜 좋냐면은 할 놈만 할 거라는 거죠. 맞아.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학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무슨 질문을 온라인으로만 해서 대답하고 이런 건 사실 그게 디자인 쪽으로는 되게 안 좋은 게, 왜냐면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배울 때부터 사람 눈을 보고 일을 하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배울 때부터 그렇게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 그 짱박힌 고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둔형 고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거기서 계속 일을 하든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계속 숨어 살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일을 더 잘 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자유계약직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배울 때부터 그런 게 사회성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건 공교육이랑 연결이 될 것이고, 근데 공교육이 어차피 그런 걸 못 가르친다면 자기가 깨달아서 사회성을 가져서 어떤 누구 스승을 만나서 배워서 그 내면을 사회에 나가서 분출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길잡이가 없는데 한다는 게 좀 힘들죠. 그 온라인으로만 배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만약에 배우라 그러면은 학원에 가서는 안 배울 것 같아요. 이게 학원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되게 평균적이고 평등한 것 같잖아요. 디자인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은 다 시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그 이상의 걸 배워야 되고 어느 누구는 그 이하의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의가 들어오는데 항의를 어디다 넣냐면은 국가기관에다 항의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출동해서 감사가 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업의 수준을 낮춰야 되는데 그거는 운빨이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는 정말 이 사람들은 디자인 배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몽땅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한 10몇 명이. 그럴 땐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보는데 가끔은 아니고요. 자주 그렇죠. 진짜 괜찮은 학생의 비율로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드물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평균 아니면 그 이하, 상위권으로 다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항상 양질의 걸 준다기보다는 평균이나 평균 이하의 거밖에는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학원에서 좀 이렇게 눈을 좀 사설이나 좀 그런 쪽으로 좀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갈 사람들은 그냥 교양으로 뜨개질처럼 배울 사람들은 거기가 낫고요. 이제 어떤 학원처럼 집체로 하지 않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양쪽을 다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려는 경우인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좀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운영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준비가 저는 완벽해야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 쪽인데 특히나 뭐 3D나 2D 영상 2D 영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D도 있고요. 영상도 있는데 영상이 또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뭐 그 영상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거나 보시면은 조만간이라는 거는 거의 준비가 다 됐다는 걸 얘기하죠. 조만간 그랬을 때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되면은 바로 아마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어떤 분야를 주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는 필수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분야를 정하는 거죠.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필수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이놈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적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전공을 꼭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희 CG 쪽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다 가르치죠. 왜냐면은 다 해본 것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어쨌든 준비가 되면은 따로 공고를 하고 저희 인스타 계정이나 여기 나오죠. 인스타 계정 지금 나와요? 보여요 지금? 인스타 계정에 보면은 거기다가도 광고를 많이 올릴 거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디자인이라는 걸 배울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진짜로. 또 격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게 된다면은 또 다른 어떤 방식을 우리가 한번 또 연구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염병 잘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는 또 꾸준히 일하러 가야죠. 네. 예. 주서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